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TBS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죠. 보도본부 정선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진자 수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 125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08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좀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서울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46명이 나왔고 경기에서 23명, 인천에서 3명 등 역시나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는 콜센터 집단 감염이 천안에서 발생하면서 충남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경남에서 5명, 부산에서 3명, 그리고 대구와 충북이 각 2명, 강원에서 1명의 지역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유입을 좀 더 전해드리자면 검역에서 또 6명이 확인이 됐고요. 지역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중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누적 확진자가 27,000명을 넘었습니다. 27,050명이 됐고 위중 중증 환자가 51명으로 어제보다는 2명 줄었고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제 누적 사망자 475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108명이면 계속 이게 잡히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제는 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어제 송파구하고 성동구에서 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이제 송파구에서 어제 저녁까지 9명의 신규 확진이 발생했는데 이 송파구 병원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 송파구의 체육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병원 감염이 체육센터로 옮겨졌을 이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될 확률이 좀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동구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는 3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이 수영장을 방문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점수 검사를 받아달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체육센터 문을 닫았습니다. 예, 어제 헬스장 관련해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관련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나왔다면서요? 연결고리가 독서 모임까지 좀 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남 분당중학교 학생들의 감염으로 이 집단 감염이 시작이 됐거든요. 이 학생의 가족으로 옮은 후에 학생 가족 한 명이 강남구에 이제 헬스장을 방문을 했고 이 강남구 헬스장에서 이걸 이용하던 감염자가 이제 지인한테 옮겨지면서 직장까지 그곳이 연구센터고요. 그리고 또 구로구의 헬스센터 그리고 독서 모임까지 퍼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 관련한 집단만 지금 5개의 집단인데 예. 독서 모임 확진자가 10명이고요. 연구센터 확진자가 2명이 추가돼서 6명입니다. 그리고 구로구 헬스장 역시 어제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9명으로 확진자가 늘었고 강남구 헬스장 관련 확진자가 어제 저녁에 또 추가가 돼서 4명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시작된 학교에서는 사실 8명의 확진자 이후로는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2개의 헬스장, 연구센터, 독서 모임까지 총 60명이 넘는 사람한테 감염이 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코로나 감염이 어떻게 퍼지는가를 살펴보면 개인 간의 전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 또 집단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요양병원과 관련한 집단도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도 경기도 오산에 오산 메디컬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 6명의 간병인 1명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지난 1차 검사에서 이들은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검사에서 또 양성으로 판정이 뒤바뀌었는데요. 네. 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만 지금 19명인데 오산 메디컬 요양병원 집단 감염의 시작이 사실은 군포 남천병원이거든요. 이 군포 남천병원은 또 안양시 일가족 감염에 또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 일가족 감염자가 간병인으로 근무한 병원이 군포의 남천병원이고 또 안양 어르신 주간보호센터까지 연관이 돼 있어요. 여기도 총 4개의 집단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 어제 방역당국 발표 때까지만 해도 남천병원 관련 확진자가 3명 그리고 어르신 주간보호 관련 확진자가 7명 해서 총 10명이 늘어났다. 이게 어제 정오 12시 기준이었는데 거기에 오산 요양병원 추가 감염자가 또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이어진 4집단의 방역당국은 하나의 집단 감염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연관된 이 하나의 집단 감염 확진자만 해서 최소 지금 현재 77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 동대문군 에이스 희망케어 센터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2명이 추가가 돼서 이제 또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집단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면 이게 또 대규모 확진자 상황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어제 경제신문자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었잖아요. 추가로 맞습니다.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네, 서울시청 출입 기자였는데 이 출입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그 2층 기자실에 방문했던 사람, 공무원을 방문했던 사람이 계속 전수 검사를 받고 있는데 추가로 SBS 협력 지원 직원 1명이 이제 추가로 감염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경제신문사 기자 1명이 2일날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같은 언론사 2명이 추가로 감염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 추가된 감염자 중에 1명이 고 이건희 이 빈소를 방문해서 취재를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네. 사실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감염이 됐는지 확인을 하러 검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경제부처 수장, 또 재계수장,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가 어제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받던 도중에 갑자기 소식을 듣고 마포구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혀졌고 그리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된 취재기자 같은 경우는 26일 날 빈소를 취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 26일 날 장례식장을 다녀간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거의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그래서 많군요. 네, 그래서 확진 기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알려지긴 했는데 너무 장시간, 오랜 시간 장례식장 출입구 근처에서 머무른 것으로 밝혀져서 방역 당국이 전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든 없든 유증상이든 무증상이든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이 장례식장에 방문한 네. 사람들은 검사를 받아달라는 재난 문자를 어제 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 중에서는 중증 환자가 현재까지는 없다면서요? 네, 유은혜 장관이 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확진자 중에 중증 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수험생 중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 숫자가 상승 곡선을 이루다가 잠깐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이긴 한데 요즘에 워낙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다가오는데 수험생 확진자가 나올까 봐 우려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사실 경남 창원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일가족이 감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5명인데 확진자 학생이 발생한 학교,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을 포함해서 200명이 전교생이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을 했고요. 또 그리고 같은 통학버스와 운동장을 사용한 이웃학교 전 학생 모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또 확진자의 누나가 대학생인데 이 창신대학교 학생인데 이 대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밀접 접촉자가 거의 70명에 달하고요. 네. 또 학교 군의 식당을 이용을 해서 이 같이 접촉된 사람이 300여 예. 명이 검사를 받고 있고 또 이 학교의 대학원, 야간대학 까지 해서 접촉자가 거의 300~4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대학은 닷새간 이제 캠퍼스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진 학생의 아버지가 또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대기업 공장에서 선별진료소가 마련이 된 상태고요. 네. 700명에 달하는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증상을 느낀 사람이 이 아버지인데 지난 27일에 감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워낙 생활 속 곳곳에서 이 코로나19 감염이 퍼지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로 수능을 망쳤다라는 수험생들의 한탄이 나오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한 것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선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현구 기자와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이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헬로윈데이가 지났잖아요. 혹시라도 그때 감염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직 보고되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뭔가 전파가 일어났을 텐데 좀 N차 전파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아직 확진 검사를 안 받으신 것 같고요. 지난 4월 말 5월 초 이태원 클럽 때를 돌이켜 보면
그 용인 66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5, 6일 지나서 이제 검사를 받으셨고 예. 학원 강사 같은 경우에도 한 일주일 지나서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말쯤 아마 이제 증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는 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분들을 찾았을 때는 상당 부분 이제 N차 전파가 네. 진행된 다음에도 좀 확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세 자릿수에서 계속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100명에서 200명, 400명 이렇게 급증한 적이 있는데 급증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이렇게 저지하고 있는 요인은 뭔지 예.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저지하고 있는 요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수능을 앞두고 주변에 수능이 있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조금 더 이제 다중이용시설 노출을 좀 주의하신다든지 감염 전파 위험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나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라는 그 구호가 정말 맞는 거군요. 네, 마스크 예. 차단 효과가 좋고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KF 방역용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면 마스크, 천 마스크를 권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천 마스크도 효과가 있지만 보건용 KF 마스크가 비말 차단 효과가 더 우수하고 통기성도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좋은 마스크가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예. 마스크 차단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헬로윈 같은 경우에는 예. 약간 덧붙이면은 그 두 가지 좀 언급을 하고 싶은 대목이 있는데요. 이 헬로윈 파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확인을 했듯이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가볍게 그냥 몸이 좀 안 좋네 정도로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일상생활 속이나 혹은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면은 그 바이러스에 추가로 감염된 N차 전파된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제 고위험군이 있을 수 예.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방역망의 관리 범위 안에 딱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찾고 찾아 들어가면은 아마도 이미 나았을 수 네. 있지만은 최초의 전파원이 헬로윈 파티에 참석하셨던 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헬로윈 파티의 전파 양상은 이번 주말 지나서 다음 주까지 봐야 확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다면 가족이나 혹은 본인이 그 지난 주말을 즐기셨다면은 자신의 몸 상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평소보다 체열이 좀 높다거나 아니면 호흡기 질환 같은 증상이 있다 그러면 가볍다고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네. 헬로윈 파티에 참석을 했는데 몸 상태가 평소와는 약간 다른 것 같다. 가볍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고서도 확진 환자가 되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추가 여러 전파의 가능성을 네. 좀 낮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가지- 고위험군이 감염이 감지된 경우에는 늦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미리 본인들이 참석을 했다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예, 덧붙이실 그 세대기가 얘기 있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감염이 노출되고 하루 이틀 후에 감염력을 가지시는데 평균은 5, 6일 후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지금 한참 전파력이 높을 시기거든요. 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증상이 경미하게 나타나실 수 있지만 증상을 못 느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최대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최대한 사회 활동이라든지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방역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노력들도 같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말부터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추세대로라면 1단계로 유지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1.5단계로 높이는 게 나은 건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1.5단계로 그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방역 전문가들과 그리고 방역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 사이에 이제 이견차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에 초점을 맞추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황이 관리가 되어 보이긴 하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지 않기 때문에 1.5단계 정도라도 좀 높여서 경각심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네.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1.5대로 올릴 만한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신규 확진 환자가 매일 100명 이상이어야 1.5단계로 격상할 조건이 되는데 지금 전체 확진 환자 숫자가 100명 이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수도권만 딱 좁혀서 놓고 보면은
그 일주일 네. 신규 확진 환자는 100명 미만이거든요. 예, 오늘도 서울 46명, 경기 23명, 인천 3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도 이제 그 딱 미치지 부합하지 못하고. 않고요. 예. 거기에다가 정부가 이번에 그 5단계로 조정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증이나 위중 환자 관리 역량을 그 단계로 올리는 중요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방역 당국은 중증이나 위중 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지금 여전히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연히 매일 하루에 100명 이상씩의 확진 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에 버틸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쉽지 않다. 한편으로는 좀 불안해하는 마음들은 있으실 것 예. 같지만은 뭐 이번에 7일 날 시작하는 5단계가 시작하면서 바로 1.5단계로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중 중증 환자가 51명이군요. 어제보다 2명이 줄었네요.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8월을 생각하게 되면은 네. 8월 14일경에 이제 80명대였고 15일 날 100명대 가면서 8월 16일 날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했는데 열흘 후까지 계속 증가 정점을 찍으며 400명까지 증가했다가 또 감소할 때까지 한 달이 걸렸기 때문에 선제적인 거리두기 강화를 했음에도 400명까지 우리가 확진자 증가를 목격을 했는데 지금은 계속 연이어 100명대 나오다 네. 다시 잠깐 내려가다 계속 100명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에서 더 지금 100명대 나오는 것이 폭증할 것의 어떤 서막인지 아니면 계속 정체된 상태에서 100명대에 머무를지 그것에 대한 주의가 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100명 같은 경우는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이라고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100명이라고 해도 치명률이 1.6%로 잡게 되면 네네. 매일 한두 분씩은 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국민적으로 이제 100명의 확진자와 2분의 사망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감당 가능한 사망이라고 받아들일지는 좀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100명 선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낮추는 노력들은 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거기에서 정부가 개입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어떤 전 국민적인 노력도 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이제 임상 실험을 위해서 이제 많은 임상 시험 참여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확진자신 분들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임상 시험에 많이 참여해 주시는 노력도 예. 같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임상시험 참여자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의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자릿수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방역당국의 얘기를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 추이가 계속 이어진다면 하루 평균 100명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추워지는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유행이 번질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 기자시니까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날씨가 추워지면 모든 생명체가 활동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이 기온, 온도에는 영향을 별로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왜 바이러스가 사실 온도의 영향을 받기는 받습니다. 온도 영향을 받기는 받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네. 이 바이러스의 생존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실은 사람들 사이의 접촉이지 온도 자체가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활동성이 강해져가지고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면은 바이러스가 숙주에서 숙주 사이로 전파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어떤 환경을 숙주들이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가장 이제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날씨가 추워지면 일단 움츠러들고 실내 활동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10개월의 유행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했던 흔히 산밀 환경이라고 예. 말하는 그러니까 밀폐된 곳에서 밀집되어서 밀접 접촉을 하는 환경이 추운 환경에서는 훨씬 더 많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근데 그때 바이러스가 숙주에서 숙주로 그러니까 인간에서 인간에게로 네.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 자체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환경에 좌우될 수 있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0.3%다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올해 독감 대유행은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숫자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접촉이 빨라지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률이 한 50%였지만
12월 한 달 동안 처방된 항바이러스제가 130만 건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한 130만 명 정도는 인플루엔자 감염이 됐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 1, 2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처음에 들어왔을 네. 당시에 유행했던 독감 수준은 작년보다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보통 이제 11월 중순부터 이제 유행이 시작돼서 12월 달에 이제 정점을 찍고 1, 2월까지 유행을 하던 인플루엔자가 지난 1, 2월 달에는 좀 작년에 비해서 유행이 좀 적은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서 아마 마스크 착용 같은 것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작년과 올해 1, 2월 달에 어떤 인플루엔자를 비교할 때는 어떤 마스크 착용률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작년에 어떤 정점을 찍었을 때 숫자가 올해 정점을 찍었을 때 숫자보다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유행이 더 많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으로 이제 유행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 예상은 되지만 손 씻기나 마스크. 그렇죠. 하지만은 좀 유행 양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독감 백신이 올해 좀 문제가 됐으니까 그냥 나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겠다. 독감 백신 맞지 않고 손 씻고 마스크를 쓰는 걸로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일단 손 씻기와 마스크는 독감 유행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또 독감 예방 접종을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맞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인플루엔자에 걸려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으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처방받기 위해서는 또 의료기관을 찾으셔야 되는데 코로나19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열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일반 진료를 못 받으시고 별도로 이제 호흡기 안심진료소를 따로 이용하셔야 되고 또 응급실에 가시려고 해도 응급실 진료가 바로 안 되고 격리실에서 진료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처방받는 데까지의 경과가 굉장히 힘들고 진료 현장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리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위험이 없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으시는 것을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하기 위해선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하려고 해도 조금 전에도 참여자가 없어서 난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임상 참여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상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시험을 하게 되고 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된 것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적더라도 위험 가능성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는 할 수는 없지만은 또 건강하신 분들의 이제 자원이 필요하신 부분이 되겠고 백신은요. 근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신 환자분들이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워낙 또 이제 고령이시고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치료제 임상 시험에 좀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 공급 시기, 치료제와 백신이 언제 공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데 시기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네, 조금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박능우 장관은 어제 코로나19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시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정도에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박능우 장관이나 혹은 방역 당국의 기대감이 반영된 좀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료제는 국산 치료제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그 항체 치료제. 네, 지금 이제 국산의 한 기업에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항체 치료제 지금 2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 2상 임상 시험이 완료가 되면 3상 임상 시험과 병행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준 다음에 내년 초 정도에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긴급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의 제약회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 중에서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초 정도에
안전성이나 혹은 효과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사용 승인이 나는 백신이 나오리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곳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면 곧바로 한국에서도 그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다음에 3월 정도부터는 수급만 가능하다면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박능호 장관이나 방역당국의 계획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2상 임상시험까지 순조롭게 끝나고 3상 임상시험이 외국 같은 곳에서는 지금 계획안 같은 것들 아마 제출하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백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나 뭐 모더나나 이런 백신들이 진짜 올해 말이나 혹은 내년 초 정도에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네. 안전성이나 효과성 면에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공신력이나 인정을 받아야 이제 이런 계획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나 장애물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짧게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 대선 결과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데요. 만약에 바이든이 이겼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 지금 미국에서 환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추세가 어떻게 정책이라든지 어떻게 될 거라고 저는 보십니까? 굉장히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크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바뀌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앤서니 파우치 그 미국 방역 당국 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권한이 앤서니 파우치 수장에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에게 예. 굉장히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은 그 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그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는 봉쇄 조치에 굉장히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의 철학이나 혹은 바이든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철학상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 코로나 정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근데 이제 예측해 만약에 봅니다. 최악으로 가서 바이든이 됐지만 트럼프가 그 대법원으로 가서 그 뭔가 이제 대통령직에 대한 그 불분명함이 유지된다면 그게 코로나랑도 뭔가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지금 제대로 확정이 네.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대응이 체계적으로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목이 생길 테고,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다가 그런 갈등 상황까지 겹치면은 미국이 굉장히 힘든 겨울을 보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네. 관련해서 혹시 해주실 얘기 있을까요?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정부의 어떤 일관성이고 일치되는 일관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갈등이 오히려 미국의 유행을 더 악화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신 것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가 힘든 겨울을 나지 않도록 현명하게 우리가 잘 진행이 되는지도 지켜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의사 결정권자라든지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개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